안녕하십니까? 북극협력주간 개막 첫 행사로 극지해설사 컨퍼런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극지해양 미래포럼 리더 김성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극지해양 미래포럼은 극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 전달을 위해 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극지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 권역에서 82명의 선생님들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실로 찾아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극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극지 해설사 컨퍼런스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국 각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82명의 해설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해설 사례를 권역별로 발표했다면, 올해는 극지 해설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형식을 대면식과 비대면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오픈한 북극협력주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극지해설사 컨퍼런스 방청을 신청해 주셨고요. 사전 의견도 등록해 주셨습니다. 관심이 큰 만큼 오늘 컨퍼런스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충청권 해설사 리더인 조형숙 선생님의 발제가 있은 후 좌장과 토론자들을 단상으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를 맡으신 조형숙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숙 선생님은 현재 서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극지 해설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충북 세종권역의 조용숙 국지해설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 북극협력주간의 극지해설사 컨퍼런스에서 극지해설사와 극지해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여기서 제가 발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격렬한, 진솔한 그런 토의,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극지해양교육의 이슈와 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이슈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의할 내용들은 등장 배경이나 목적 필요성,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해설사 활동들과 그다음 발전 방안을 위한 이슈들을 이제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지해양 교육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때문에 극지해양 교육이 나왔거든요. 뭐 건축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도 있겠지만, 이게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과학이 중요하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과학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2015 교육과정은 이제는 교과의 벽이 이제 점점 낮아지면서 교과 내 융복합, 교과 간 융복합으로 인해 가지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습자 중심이지 교사 중심이 아니고 활동 중심이고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인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식 중심이 조금 낮아지고 교과 중심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극지해양 교육이라는 융복합적인 측면이 굉장히 지금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과학 교육이 이제는 이제 과학의 베이스를 두고 빅데이터를 베이스에 두고 이제 학습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학 교육이라는 측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5 개정 과정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각 학교에 이제 완전 시행 적용돼서 완전히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역량 중심으로 되는데, 이때 극지해양 교육의 특성이라는 것이 과학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리고 융복합 학문이라는 겁니다. 극지해양 교육은 극지와 해양과 그리고 지질, 생물,
이 모든 기후학, 이 모든 것이 융복합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는 진로 교육을 통해서 각 학생 하나하나마다 맞춤식 교육을 이렇게 지향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극지해양 교육이 이제 각급 학교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패러다임의 베이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의 등장 배경이라면 그러면 극지해양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봐야 될 시점입니다. 첫째는 극지해양교육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극지해양에 대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거라면 석박사급이라든지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가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게 초중등 학생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리고 극지해양 교육에 대한 정보와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 극지해양 교육을 받은 학생들 자체가 극지해양 연구의 저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지해양하고 관련돼 있는 KMI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트라든지 또 그 산하 기관인 극지연구소라든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기관,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이제 사업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적 토대가 되는 거고,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이 결국은 중학생이 될 것이고 또 중고등학생은 결국은 성인이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차세대의 인적 자원이 되어가지고 극지해양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극지해양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극지해양교육은 극지해양 미래 포럼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극지해양교육이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극지해양 교육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도 있고 환경도 되어 있는데 그걸 실행할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지미래해양 포럼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정말 학교 현장 단위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극지 해설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파견했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극지 해설사는 극지 해양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의 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교사를 다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지 해설사가 가서 극지 해양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극지 해양 교육을 담당한 일선에 있는 극지 해설사 양성 사업을 이제 미래 해양 포럼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냥 그 양성해서 파견한 것보다는 권역별로, 그래서 저는 충북 세종 권역이거든요. 권역별로 극지 해설사를 양성했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처럼 2015년에 이제 부산에서 11명, 2016년에 부산에서 11명, 2018년 7명, 그리고 작년이 이런 2015, 16, 18년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 극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맷집이 정말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제 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역량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전국적인 베이스로 10개 권역에서 54명을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또 알게 된 사실이 2020년에 올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또 6명을 배출했더라고요. 이게 총 12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선발하고 그리고 시험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50% 통과율로 이렇게 또 6명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권역별로 이렇게 총 10개 권역이 있고, 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부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저는 극지 해설사의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교육 활동이라고 해서 각 학교 단위 학교로 초중고 초중등 학교 현장으로 직접 가서 강의하는 이런 찾아가는 교육 활동인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7,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올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예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죠. 900명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교육을 극지 해설사가 없으면 만약 극지 해양에 관련된 연구원들이 가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로 간다. 그러면 연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지 해설사의 역할은 극지 연구 그리고 해양 연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그 차세대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데 대중화하고 보급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다른 권역 선생님들 사진은 못 구하고요. 우리 권역은 선생님들이 나 오늘 여기서 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는 충북 여고입니다. 약간 학생들이 약간 성숙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약간 애기 같죠? 여기는 중학교입니다.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PPT 이렇게 이 본부에서 만든 사무국에서 만든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극지 해양 교육 이제 양성 교육을 받으면서 받은 그 지식과 따로 공부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열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활동 이외에 맞이하는 교육 활동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극지 체험 부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극지 해양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극지 골든벨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여기 선생님들 보이시죠? 이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시민공원에서 이제 부산 정책 콘서트 이런 걸 하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있는데 어떤 부스는 약간 한가해요. 근데 어떤 부스는 정말 터져 나가는데 정말 터져 나가는 부스가 어딘가 싶어서 갔더니 우리 부스인 거예요. 괜시리 막 자부심에 그러면서 제가 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 신분증도 보이고 이랬거든요. 정말 이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찾아가는 활동과 맞이하는 활동 여기에 이제 극지 해설사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현황 파악이었다면 이제 이슈 요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내부의 강점 약점과 외부 상황의 이제 기회 요인이나 위기 요인으로 수합 분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수합 분석이라는 게 그리드를 만들어서 되게 멋있어는 보이는데 결국은 그냥 부패처럼이고 좀 결론이 안 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꾸몄거든요.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상황을 한번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과 권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은 무슨 이제 사무국은 다 서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극지 미래 포럼이 부산에 있어야 되는 게 부산이 해양 수도지 않습니까? 해양 수도니까 부산의 도시 브랜드인 해양 수도에 걸맞는 사업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무국 컨트롤 타워가 부산에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무국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단위 학교의 공문 발송을 전국 학교에 그냥 몇천 개, 만 개 학교에 막 이렇게 발송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서 신청을 일원화해서 권역에 전달하는
완전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교재를 제작하고 극지 해설사 양성 보수 교육까지도 맡고 있으니까 정말 해양 수도에 걸맞는 그런 사무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에서는 극지 해설사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인력을 송출을 해서 그 차세대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중요시하게 본 게 이 부분입니다. 교재 제작 및 공유 이 부분인데요. 정말 저 이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사실은 우리 요즘 유튜브 많이 본다고 했지만 유튜브 1시간 20분짜리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보다가 클릭하고 좋은 내용이군 끝.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다 보는 유튜브가 굉장히 드문데 여기는 보면 2분짜리, 3분짜리 간단하거나 혹은 길어도 한 10분 내외에서 스팟 명강의의 개념으로 이게 어프로치 접근을 했더라고요. 저는 펭귄이 왜 띠뚱띠뚱 걸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보기 전에는 다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적인 원리가 3가지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육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여기 자 보시다시피 강의 주제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이거를 이렇게 강의 주제가 이렇게 8 극지의 과학연구, 과학기지, 극지 자연환경 이런 식으로 8개가 딱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에 이 자료가 공유되어 있었고 유튜브에는 보조 자료 아까 펭귄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보조 자료로 간단하게 길면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검수를 맞춰 가지고 짧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너무 획일화 아니냐 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여기 교육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딱 8개 있고 그리고 보조 자료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게 사무국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슈는 학교의 2015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2020년에 각급 학교에 전부 다 이제 2015 교육 과정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2015 교육 과정은 교과의 벽을 낮추고 융복합을 통해서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진로 교육의 강화로 자유 학기제에서 자유 학년제로 이제는 했기 때문에 1년을 통째로 이제는 그 시험이나 이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학습을 하라는 거거든요. 바이올린 교육하고 그다음에 건축, 도시재생, 극지, 해양 그렇게 다양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코딩 교육 이런 걸 다양하게 하라는 건데 이러한 진로 교육에 대한 니즈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충북여고 고등학교인데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충북여고 학년부장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왜 이걸 하셨나요? 보통 고등학교는 잘 안 하지 않나요? 이랬더니 진로교육 측면에서 유익하니까요. 이건 정말 여기 아니면 못해요. 우리가 극지에 갈 수 있나요? 전문가 아니면 못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해서 진로 때문에 하게 되었다라는 를 미루어 봐서 우리가 학교의 진로 교육에 대한 니즈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4번째 이슈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극지 해설사분들이 성인 대상 해설 경험이 많으세요. 숲 해설이라든지 다른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데 성인 학습자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well motivated, 이 동기 유발이 잘 되어 있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상에 제일 가르치기 쉬운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고 동기 유발되어 있는 학습자인데 초중등 학생은 약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등 학생 대상 교육 경험이 약간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적인 교수법 어프로치가 약간 미숙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스스로 좀 인지하시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 방안으로서 저는 해설사의 열정이라는 측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학습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습자의 열정, 그리고 교재를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전문가의 교수법 컨설팅 등,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해설사끼리 서로 봐주는, 그래서 서로 피드백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 학습 역량을 조금 늘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측면인데요. 아까 충북여고의 학년부장 선생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담당 교사가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서 사무국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국에서는 좀 평가가 어땠나요? 좀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의 니즈를 많이 반영한 건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문을 이렇게 발송을 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런데 이제 공문의 담당자를 학년부장으로 지정을 해야지 자유학년제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받아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발송 시기는 2월이나 3월 말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때 단위 학교에서 연간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1년간 계획을 세우니까 2, 3월 혹은 이제 2학기 9월 요 정도가 이제 적당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기관의 협력 사업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홍보가 참 우리 이제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이하는 그런 극지 해설사 활동 이런 것도 보면 해양수산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골든벨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결국은 해양수산부 사업을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예산 확보 측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20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요청한 학교의 예산으로 실시를 하게 됐고, 또 코로나 상황도 약간 겹쳤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지해설사 보수교육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양성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스스로의 교수 방법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컨트롤타워에서 좀 해주시려고 하면은 예산 확보가 약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교육 자료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이 PPT가 정말 전문가들 손을 거쳐서 감수를 거쳐서, 그리고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합하게 잘 만들어져서 교환이 표준화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높게 살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조 자료로 스팟 명강의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고, 그리고 공모 사업이나 기관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조금 필요해요. 이 예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의무교육이나 평생교육, 그리고 인적 자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재로서의 교육, 진로 교육이라는 측면을 저는 들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중등학교,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극지해양 교육의 이 예산이 수익자가 누구냐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맞이하는 극지해양교육이라든지 전시사업, 사진공모전이라든지 혹은 발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라든지 혹은 극지연구소라든지 KMI라든지 혹은 키오스트 같은 그런 기관들의 홍보를 맡고 있어요. 그 기관들의 홍보를 그 기관이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극지해설사가 모세혈관이 돼서 각급 단위 학교로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력을 양성했는데
자, 그러면 이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학교로 찾아가서 극지 해양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의 수익자는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지 해양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극지 해양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극지 해양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극지 해양 연구의 저변 확대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면 결국은 해양수산부라든지 극지 해양에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사업에서 주요 수익자가 그 해양수산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관련 극지 관련 연구기관들의 홍보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극지 해양 교육이라는 것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에 우리가 일상화되어서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정상화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학교도 이번 1학기에는 깜짝 놀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더니 2학기에는 적응을 하더니 내년에는 확실하게 적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극지 해설사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지 해설사 보수 교육이라든지 국지 해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재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80명, 90명 이렇게 양선된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런 이 인력을 활용하고 또 그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교과의 벽을 낮춘 초중등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융합 학문으로서의 극지 해양 교육 혹은 진로 교육으로서의 극지 해양 교육을 이제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중요성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확보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 모세혈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2021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준비하는데 우리 가열차게 나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영숙 선생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단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형수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수 선생님 발제에 의하면 첫 번째, 극지해양 교육의 등장과 필요성,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에 대한 극지해양 교육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극지해양 교육을 위한 해설사 양성의 중요성, 세 번째, 극지해양 교육의 발전 방안과 해설사 학습 역량의 상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지해양 교육에 나아가는 목적은 홍보와 교육 자료와 보수 교육을 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과 관련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는 교육 수가 많이 줄었지만 또 여기에 대비하는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이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모색해서 좀 더 코로나 시대에 맞춘 교육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들은 지금 자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에 명찰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극지 해설 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극지해양 미래포럼 운영위원장이십니다. 김수암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좌상 옆으로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박옥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산 권역 해설사이십니다. 김낙현 선생님이십니다. 울산 경남 권역 주종호 선생님이십니다. 부산 권역 박희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전남과 광주 권역 최창효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또 토론자들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잠깐 설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크를 좌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좌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수암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좌장직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극지해양미래포럼의 교육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극지 해설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에 관한 것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에 부산 권역에서 12명으로 시작된 극지 해설사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약 80여 명의 규모로 또 전국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활동 중에는 2019년에는 2만 7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2020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1,000명 미만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맞이해서 극지 해설사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시기적절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80여 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여 분을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영숙 교수님께서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고 특히 극지 해설사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우리 토론자들께서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 5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의 의견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 조형숙 교수님께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극지 해설사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방향 아니면 조직 개편, 개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제언들을 개인적으로 아마 이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관여를 해 오셨으니까 아마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떠한 누구의 의견이 좋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운영자 측에서 감안해 갖고 차기 연도부터 교육에 감안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청중들이 한 30여 분 모이셨는데 청중들로부터도 좋은 의견과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극지 해양 미래 포럼을 사랑하는 또 극지 해설사를 사랑하는 모두가 제시하는 좋은 의견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부터 더욱 탄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추가적인 의견이 또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일단 순서를 그냥 제가 편하게 제 앞 가까이 있는 분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옥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관의 박옥희라고 합니다. 우선 발제자께서 보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내용이었고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부분이 있었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극지 해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자원을 생각할 때는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육지 자원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가서 확장이 돼서 해양 자원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힘들다고 생각했던 극지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지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개발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블루오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속에서 극지의 해양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오늘 포럼을 참여를 하면서 극지 용어가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극지 그러면 그냥 힘든 거, 요 단순한 용어고 이 극지를 확장을 해서 학생들은 뭐 남극, 북극이라는 개념을 배우겠지만 그냥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극지라는 용어를 조금 더 대중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역할은 우리 해설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저희가 강의를 나갔을 때 그냥 말로써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지 연간 도서 목록을 A4 용지에 작성을 한다든지 우리 극지 미래 포럼의 어떤 예정된 행사 그 공지 내용을 미리 예정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방문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동시에 하나 딱 정해서 같이 열어서 구독해 보는 방법들 굉장히 다양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그 시기에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실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진로 모색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강의 주제를 8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순간적으로 진로 모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꽂혀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자신의 의견보다는 사실은 학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의해서 직무 유형을 나눈 것이 있고 해양 직업군에 근거한 직업 분류를 나눈 것이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다 극지 해양에 관한 것입니다. 극지 해양에 관한 것이지만 한국 표준 직업 분류나 해양 직업에 근거한 거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유사하지 않더라고요.
둘 다 한 6, 7개로 큰 중분류를 나눴고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해운 물류 같은 경우에 한국 표준 직업에서는 북극 해운 항선박 관리자, 그다음 북극 해양학자, 세빙선 및 내빙선과 같은 북극 해양 선비 정비원, 이런 것들의 직업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해양 직업에서는 해상교통 관계자, 선박 기관사, 선장 및 항해사, 또 선박 검사원, 선박 설계 기술자, 항해사, 도선사, 항만하역, 항만 및 해안 설계 기술자, 또 LNG 및 쇠빙 운반선과 같은 선박 설계 기술자, 선박 조리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 금융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자유학계제 때 바이올린을 배운다든지 어떤 악기 하나를 배우는 거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배워서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양과 극지하고 연결된 직업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학부모한테 접근하는 어떤 그것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지 체험에 관한 어떤 앱이 있을까라고 한번 컴퓨터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극지 체험 앱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비스롬이라는 그 회사에서 뭐 어비스롬 폴이라든지 펭귄의 섬, 어비오스모 월드, 이런 어떤 그 해양 극지에 관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게임을 제가 이제 못하기도 하고 이제 잠깐 흐르는 보여주는 맛배기만 봤는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거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는지는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극지 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극지 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곳에,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도 필요할 거고, 극지와 해양에 관한 지식도 필요할 거고, 그 위기 상황에서 풀어가야 할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극지 앱을 한번 우리가 미래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2, 3분 동안 뭐 VR, 요새 VR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뭐 헤드셋 같은 거 사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게 제공이 된다면 이런 VR을 이용해서 실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램 안으로. 그리고 갈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있으면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단이요.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뺀 것 같은데요. 직업과 연계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세종과학기지, 다산과학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그 다음에 아라온호가 있죠. 이 4개의 과학기지를 하나의 입체 도형화 혹은 평면 도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어떤 위치를 1에서 뭐 100이면 100까지 주고 1에 들어갈 직업군은 누군가, 2에 들어갈 직업군은 누군가, 거기에다 하나씩 세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라온을 갖다가 종이로 만들어서 배를 만드는 모형이 있죠. 실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다 같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 직업군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활동도 중요할 것 같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과정 활동으로 넣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히 맞춰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아마 저희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진로 모색에 대한 것은 학생들뿐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고, 특히 저는 관심 있게 들은 것이 극지 게임 앱을 개발하자는 얘기. 사실 많은 NGO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들도 저는 이제 연어 관련 기구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연어에 대한 게임 앱을 개발을 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다음 선생님 김낙현 선생님께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사실 밤을 새우면서 극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5년간 부산권 극지 해설사의 일원으로서 초중고등학교를 쭉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 좀 전에 그 발제자 선생님의 발제 부분을 듣고서도 제가 의문점을 하나 가졌어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주입식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아웃풋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바탕이 되는 어떤 베이스는 나에 과연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은 사실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부산 사람의 90%가 바다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상 바다를 낭만적으로 보는 가운데 어떤 해난 사고라든지 또 조난 사고를 그 마음에 와닿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부산하고 접하지 않은 내륙지방 또는 해양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바다를 처음 본 사람. 다음 다른 국립대학교는 물론 목포해양대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는 부산에 인천에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이 4개의 국립고등학교, 대학교를 아마 입학생들은 바다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오지 바다를 두려움, 존재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 졸업생들이 해사고등학교, 해양대학교를 알고 오기 전에 부모님의 어떤 권유나 강권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부산에 요트장이 있잖아요. 요트장이 있는데도 사실 90% 이상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오히려 부산 사람은 요트를 타지 않는데요. 왜? 무섭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제가 수도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발제자님께서 극지 해양 교육의 특성 땐 과학, 융복합, 학문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불쾌한 기분을 가집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다른 학문이 바탕이 없이는 과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과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전공 분야인 항해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기를 해보니까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디세이 이런 이야기 들었죠? 3000년 전에. 사실 오디세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항해기잖아요. 그리고 현존하는 영어로 된 문자로 된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 베오울프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북극해를 항해하는 항해기입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즉, 그 다음에 우리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18세기죠. 이것 또한 항해기잖아요. 우리가 베오울프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걸리버 여행기 이 또한 모든 항해기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삼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멀리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항해기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해설사 선생님 모든 분들은 바다를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두려움, 어떤 불안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사고가 인류의 사고가 두 발로 땅을 딛고 다니는 육지 보행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거든요. 우리 지구의 표면의 70%가 바다고 이 바다와 접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바다는 그냥 자원이 그냥 공짜로 온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런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학문, 그러니까 과학, 극지. 사실 극지도 항해기를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전공이 18세기, 19세기 전 세계 항해기를 이제 빅데이터로 가지고 AI 기법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18세기에는 조나단 스위프트라든 영국에서 시작한 탐험사가 시작을 돼요. 대항해 시대의 어떤 중간 말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북극이나 남극 탐험에 대한 스타트는 불과 100년 전인 19세기 말에 북극에서 시작돼요. 이제 북극에서 더 탐험한 것이 없다고 보니까 남극으로 돌아와요. 남극으로 돌아오는 것은 1900년대, 세클턴이라든지 불과 100년 전인 20세기 초에 남극 탐험이 시작돼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전기라든지 동력이라든지 에너지, 즉 오일이 없는 시대에는 바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이 가기 힘들었지만은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석탄 스티머 시대, 이제 석유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전기 시대가 오는죠.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구상에
전기라든지 스팀, 석탄이 도입된 건 불과 100년 남짓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극해에 이어서 남극해 어떤 탐사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은 세빙선 아라온을 비롯하여 세계 10대 강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호의 어떤 무주공산이라고 할까요? 일단 북극해는 일단 점유돼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득권이 없지만은 남극은 주인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무한한 자원의 보고 남극 이것을 앞으로는 어떤 피를 흘리는 블라드 워가 아니고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우리 인류의 지혜를 가지고 공존하면서 남극 탐험을 끝났는데 남극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저는 이제 발제자님께서 강의 주제를 8가지로 했더라고요. 저는 딱 보니까 강의 주제 8가지 중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교육의 질을 평균화시키는 취지는 좋지만은 동물에 대한 것이 4가지더라고요. 그럼 동물이 있으면 식물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8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인적 인프라가 지연되지 않으면은 그나마 8가지 강의 주제도 만드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구나. 사실 극지 해설사가 온 지 역사가 5년 차 되잖아요. 그래서 8개도 굉장히 힘이 들게 만들었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앞으로 이제 또 추가로 할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내지는 지리학, 지질 여러 가지 파트가 어떤 무한한 분야가 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지금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마 바다를 대하는 우리 자세가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류 공존으로서의 남극 대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공간이자 우리의 친밀한 이웃이 극지고 바다입니다. 다음은 주정호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경남 지역의 극지 해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조영숙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참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한 2년까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간에 많은 걸 느끼셨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발제자의 내용이 주로 이제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발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전공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제 내용에 보완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극지 해양 교육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극지 해양 답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셋째는 극지 해양에 관한 인문학의 활성화다. 이렇게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극지 해양 교육의 법적 근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교육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 있죠. 그래서 사회 교육을 요즘은 평생 교육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을 하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규 교과목은 학교에서 커리큘럼대로 하면 됩니다. 정규 교과목이 아닌 과목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규 교과목이 아니면서 일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통일부가 산하
통일교육원을 통해서 2010년도에 제정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사회통일 전문 강사와 학교 통일 전문 강사를 교육을 시켜서 수료시켜서 학교에 파견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그 예산은 통일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그런 형태이지요. 그래서 극지해양교육은 당연히 해양수산부 관할이겠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에 있는 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는 현재 극지해양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기여기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극지해양교육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지금 잘 이끌어온 사단법인 극지해양 미래포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즉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극지해양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극지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극지해양 답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극지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배를 승선을 한다든가 세빙선을 타본다든가 극지해양 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각 학교의 공모를 통해서 학생들을 연중 행사로 이렇게 활성화하면은 학생들 사이에 극지해양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이는 중요한 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제가 극지해양 인문학은 극지해양을 전공하신 그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 말고 극지해양을 주제로 문학품을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토대를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주변 기관에서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극지해양 분야가 우리 생활에 가깝게 느껴지고 청소년들에게 가깝게 느껴지면은 극지해양 미래 교육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저변 확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극지해양 해설사를 맡은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현장 교육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극지해양 교육의 학교 교육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그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치시죠. 네, 이 극지해양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극지 인문학 활성화, 물론 탐사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인문학 활성화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요 근래 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모든 분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융합되면서 이런 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더 나아가서 문학과 예술에 대한 융합 부분이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산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수산학의 관리 측면에서도 미술과 음악을 함께 융합하는 그러한 선구적인 노력들이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극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문학과의 융합뿐이 아니라 예술 분야의 융합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정 선생님. 네, 저는 부산권 해설사 박희정입니다. 저도 조영숙 선생님의 체계적인 이슈와 발전 방향을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교수 학습 역량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로 세상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극지 해설사 선생님들도 뭐 예정되어 있던 수업들이 다 줄줄이 취소되고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마트 교육의 시대를 빨리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제 저도 집에서 같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같이 수업을 보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정말 미래에 진짜 없어지는 직업 순위에 교사가 있었는데 이 순위가 정말 빨리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수업이 취소되는 와중에 저는 온라인 강의를 몇 번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수업에는 굉장히 이게 오픈되는 강의이고 아이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혼자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이 자료가 애들한테 정말 잘 전달이 될까? 이 영상이 애들이 정말 잘 봐줄까? 부모님들도 옆에서 같이 앉아서 보고 계실 텐데 말 하나하나, 말 단어 하나하나, 말톤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 가는 준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업 준비 자료와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정말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위기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정말 기회로 삼고 선생님들이 이 집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저희가 집에 계시면서 수업 준비나 이제 동영상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집에서 이제 극지톡톡이나 저희 꼭 극지톡톡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극지에 관련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고 또 죽지 연구소도 있고 좋은 자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제 편집을 해서 짤막하게 아이들에게 임팩트 있게 가져가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수업 자료였고요. 두 번째가 이 교사 역량 강화라는 보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교수가 강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깨달았고 수업 자료 PPT도 정말 좋죠. 기존 그 틀을 가지고 가시되 지금 아이들은 정말 그 기존 틀만 가져가면 조금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재밌어 하지만 지루해 하는 분야도 있고 아이들에게 정말 다가가고 공감을 할 수 있으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슈들 우리 미국에 앞전에 폭염오다가 갑자기 폭설이 왔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북극 진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미국의 산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 이런 거 이슈되고 있는 거리들을 아이들은 TV 안 보잖아요. 항상 유튜브 구글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수업 시간에 계속 아이들에게 기존 틀의 이런 PPT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공감을 주고 재미를 주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면서 영상과 같이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아이들은 핸드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걷는 학교도 있고 안 걷는 학교도 있지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오히려 활용하는 방향으로 앱 같은 걸 활용해서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꺼내서 활용하게끔 하면 더 수업에 적극적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인 저희 교수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교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도 중요한데 이게 지역별 특성도 있고 이렇게 수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강의를 하시다 보시면 이 아이들에게는 강의가 더 필요한 아이들인지 아니면 더 재미를 주는 흥미를 위주로 가야 되는 아이들인지 이런 수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판단들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꼭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극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제 아시는 분은 이 수업을 듣고 지하철에 홍보판에 붙어 있는 월동 연구대 모집이라는 거를 자기는 이때까지 매년 붙어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알아오너도 생긴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텔레비에서 한 번씩 나오고 하면 이제 관심 있게 봐주고, 그 정도만으로도 저희는 수업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좋은 자료와 우리 교수들이 주기적인 역량 강화 보수 교육, 그리고 이제 필요한 다양한 조처 전자통신기기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의 아이들은 정말 빨리 다가가는데 저희들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희 온라인 할 때 저도 딸 불러서 막 가르쳐 달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저 혼자 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제깍제깍 이제 보수 교육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스스로 승정하고 교사가 만족을 하고 즐거운 수업을 하면 학생들도 같이 항상 즐겁게 느끼더라고요. 제가 수업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자료나 교사 역량 강화를 해서 저는 이제 극지 해설사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또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그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온라인 강좌나 언택트 강좌가 낯설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인데, 이것이 미래 교육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더 나은 교육을 우리 극지해양미래포럼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서 최창영 선생님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전남권 해설사 최창용입니다. 저희가 짜고 한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계속 고민만 하고 마지막이니까 고민밖에 안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진로 교육을 학교의 현장을 가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진로 교육하면서 뭘 했냐면은 제빵 제과나 바리스타 교육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것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식상하기 시작하니까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 미용이라든지 애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 진로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갈수록 그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극지 해설사가 나왔고, 극지 해설사로서 작년에 올해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교육이 있었네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면서 어떤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극지 해설사 여러분과 또 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일들을 갖다가 이제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까지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극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면은 극지 바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면은 극지 바다 하면은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예, 극한 직업. 예, TV에서 나오면은 극한 직업하면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 극지 하면은 가면 안 돼.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 저희 이제 해설사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생각들을 바꿔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그 아이들이 그걸 하고 싶어도 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절대 그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결국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극지 해설사의 역할이 꼭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만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상의 학부모 교육까지, 학교에 있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극지에 대한 영어란 부분에 대해서 박옥기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극지하면은 좀 더 우리 그 극지 해설사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바꿔준다면 극지라는 부분은 반대로 본다면은 힘들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극지고 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이 바다인 저희 나라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극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 극지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좀 닫혀져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극지 해설사 여러분께서 또 저희가 열심으로 각 지역에 가셔서 그 극지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과 또 부모들과 이렇게 어떤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하고 방안과 뭐 제안을 갖다 많이 해주신다면 더 좋은 어떤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 것은 극지 교육이 너무 좋은데 교육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속 교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 방안도 말씀해도 너무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걸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카드 게임 같은 것이 있거든요. 보드 게임, 카드 게임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어서 그 게임을 통하여서 극지를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모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다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뭐 TV 프로그램 중에 도시오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때에 물 들어올 때 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부분들을 홍보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지 교육을 받고 난 아이들은 극지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전하고 모험하는 곳이다. 그곳에 가서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내가 거기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 교육들 보면 국내에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만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죠. 대학에 왜 가느냐 물어보면 취업하려고 간답니다. 아마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학생들한테 왜 대학 가? 그러면 취업하려고. 그러나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취업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현재 취업률은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창업을 하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백수인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지금 저희 나라의 환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극지를 통하여서 밖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게 해준다면 많은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그 협업 뭐 게임이라든지 보드 게임이라든지 카드 게임들도 만들어냈고요. 또 유튜브가 요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극지에 대한 어떤 챌린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1단계 하면은 얼음을 갖다가 15초 동안 손에 쥐고 있기. 엄마와 아빠와 같이 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한 명이 뭐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을 찍어서 올리면 1단계 통과. 2단계는 뭐 밖에 나가서 식물 5가지 종류를 갖다가 찍어서 조사해서 연구해 보기. 3단계는 얼음 위에서 뭐 10초 버텨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극지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체험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올리게 하고 하면서 SNS로 홍보하는 것들도 나오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뭐 배지도 하나씩 주고요. 나중에 어떤 캠프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불러와서 더 관심 갖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인재를 키우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극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저희는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녀가 한 명만이라도 가게 된다면 우리의 역할은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 대상을 아이에서 더 넓혀갖고 학부모까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가들에게도 우리의 사업을 알려갖고 우리의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인지되고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5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간단히만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극지나 해양은 극복과 도전의 대상이며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관심을 증폭시킴으로써 직업의 창출 기회도 갖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5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발제자 선생님께서 혹시 여기 대해서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이어드릴까요? 있습니까? 예. 다섯 분 선생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막 앉아서 적으면서 이거 완전 열공된다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또 이제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측면에서 이제 교육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주정호 선생님께서는 발제자는 에듀케이션 측면인데 나는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으니까 정말 이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해양 교육에 대한 혹은 극지 해양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금 마련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관점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못 들을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 바다를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극한 직업 때문에 그렇다. 내지는 도시 어부 이런 것 때문에 또 바다를 조금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는데, 제가 생각해 저는 그 두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약간 남성적인 것 같아요. 남성적이고 그리고 약간 아저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성 아저씨가 부모의 한 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나 이런 걸 보고 영향을 받은 부모로부터 진로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 교육, 이제 부산에도 이제 온천장 쪽에 가면 학부모 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우리가 프로그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8개 중에서 보니까 극지의 기후 환경, 그리고 그 극지에 있는 과학 기지, 그리고 극지 관련 그 진로 체험, 요걸 3종 세트를 한 패키지로 해서 학부모 진로 교육 이런 걸로 이제 3종 세트 하나로 이제 패키지로 해서 이제 특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온천장 쪽에 있는 그런 데서 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가끔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 초에 학부모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 1시간 정도니까 1시간 정도를 할 때는 압축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뭐 바다 동물의 이름 유래 이런 건 초등학생들한테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럴 때 학부모 교육에서는 그 이제 진로 교육에 관련돼서 임팩트 있게 한 40분 정도 하는 그런 게 좀 유효할 것 같아서 가끔 학교에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는 생각에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했지만 이렇게 약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했고, 그리고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KMI에서 해양 관련 시민 강좌가 있어요. 그걸 저는 매년 들어왔는데 거기에 같이 한 세트로 같이 하는 그런 연계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으니까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께서도 매우 생산적인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극지 해설사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 이제 조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극지 해설사 프로그램을 2016년에 시작해서 만 4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 이제 이것이 4년이 아니라 4년, 5년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운영 체계를 갖춰야 될까? 아니면 어떤 좋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좋은 조언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40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생각을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더 자기 생각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사무국장님께 의견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 순서대로 하면은 또 제일 나중에 말씀하시는 분이 더 불편해 하실 테니까 원하시는 분 손을 드시면은 제가 말씀 부탁을 드릴 텐데 가능하면 한 3분 이내로 짧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를 좀 보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다 하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중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가까이 있는 분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뭐 순서대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자신감 있게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해설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많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교수 역량 강화를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 이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전자통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런 가정들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수업을 받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보드 게임이나 뭐 연극 콘텐츠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활용할 수 있는 앱 이런 것들, 동기 유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념품 준비,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좀 이렇게 많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런 거를 마음껏 의견들을 펼치고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수업에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해설사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자질 향상 문제인데, 아까 이제 표준화된 교육이라는 그 언급도 되었지만, 이제 표준화라는 건 굉장히 쉽지만 A에서 Z까지 전달하는 데는 그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원고를 줘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입장은 그 순위를 나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어딘가에 어떤 강의를 나가기 전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선 머릿속에 구성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본인이 한번 행동을 해보고 또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서 계속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옆에 동료들이 그것을 피드백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것이 자기를 향상시킨다는 것 좀 인지해 주시는 것 그런 게 하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 또 추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동안 논문이라든지 독후감에 어떤 공모 사업을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좀 추가를 해서 유튜브 그다음에 뭐 재미있는 그 움짤 있죠. 재미있는 그 움짤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공모를 해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 또 추가를 한다면 그 연간 기관과 해서 연계 교육을 하는 거죠.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후에 실제로 그곳에 연관된 곳에 탐방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탐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간다면 우리 극지 해양 미래 포럼의 앞날에도 아주 그냥 빛이 나지 않을까. 여러분 주위에도 제가 여기서 보니까 뒤에 광채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현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의 그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재원이나 그런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공을 해주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나 자신 해설사로부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 자주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항상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사전에 미리 자기가 가르칠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심할 때는 우리가 처음 대하는 학생일 때에는 리허설까지 하고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다 잘 하시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좀 나태해지기 쉬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 또 부탁드릴까요? 네, 김 선생님. 사회자님께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제가 전국의 국립해양고등학교 2개, 전국의 국립해양대학교 2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숫자가 수산고등학교 또 수산대학으로 유명한 현재 국립부경해양대학교 이 두 가지 특성화 대학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부도 해양수산부라고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지금 마지막 그 기회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발제자님에게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김 선생님, 지금 시간은 아까 발제자에 대한 질문은 아까 끝났으니까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극지 포럼에 대한 어떤 장기 운영 방안이나 뭐 그런 데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샘플을 할 때 사실 좀 이 내용이 조금 자화자찬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사실 안티적인 부분도 같이 겸해가지고 최종 판단은 어떻게 우리가 시청자들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체 그동안 5년간의 한 사업 중에서 네거티브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주 선생님 남으셨고 최 선생님 남으시는데 최 선생님 먼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또 마지막에 하면 또 못 말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극지 해설사를 하면서 지금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업이거든요. 이 협업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집단지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집단지성이 무서운 것은 그 집단지성을 통하여서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고 다양한 어떤 그 SNS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 집단지성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예가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차냐면은 3D 프린트로 프린팅해서 만드는 차인데 한 대를 만드는 가격이 한 약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걸냐면은 48시간에 한 대를 만드는데 한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 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봇가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그 옵티머스 이라는 그 영화 있거든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회사에서 그 자동차를 만든 설계 도면을 세상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동차 설계 도면 가지고 자동차 만드세요.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지식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숨겼는데, 과거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숨겼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지식을 공유하고 나눌 때에 더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10인데 한 100명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은 그 10 정도 되는 레벨에 있는 그 지식이 100레벨, 1000레벨로 만들 수 있어서 더 정교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해설사를 극지 해설사 하면서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해설사님들하고 함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공유하고, 내가 가서 이런 좋은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좋았어요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들이 있고 함께 나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3회 이제 그 극지 해설사 컨퍼런스를 할 때는 그러한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눈다면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되고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해설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제4차 혁명 시대 우리가 초연결성이나 초진흥화를 항상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 개개인이 이 오픈마인드된 생각을 가져 있어야지 이러한 지금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함께 나누는 해설사의 터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남이 같이 오픈되고 남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좋은 해양 극지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2년간 극지 해설사로 활동을 해보니까 가장 학교 학생 중에 강의를 하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러니까 뭐 50분 수업에 45분 동영상 겸한 PPT 강의를 해주면은 5분 이상은 학생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북극 가봤습니까? 남극 가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수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초등학생들은 재미적으로 일단 극지에 대한 게 재밌으니까, 동물이라든가 펭귄이라든가 이런 게 재미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고, 제일 강의하기 힘든 대상이 중학생, 특히 중2, 심지어는 좀 천방지축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극지 해설사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재미있는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극지 연구소에서 극지 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극지 북극 탐방 프로그램 할 때 자부담이라도 좋으니 좀 극지 해설사 위주로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극지 해양에 대한 주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제로로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항의를 하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 기존 주부, 학부모,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만 국한하지 말고
김수환 교수님처럼 이 분야의 권위자들 또 극지 해설사 중에서도 시사, 상식 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극지 시사 사회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기록들이 생각이 나네요. 2000년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인류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세계의 리더들은 가장 많은 대답을 받은 것이 지구의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또 다보스 포럼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또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준승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지 해양의 문제는 그 극지와 해양뿐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 관한 문제로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해양이 지구의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또 대부분의 담수는 극지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구의 환경이 변화할 때 우리 실생활에 가장 절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또 우리 일반 시민들 그리고 정책가들 다들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약 20여 분 남았는데 제가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극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 또 극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이 연령층을 국한시키지 말고 좀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극지 자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적이긴 한데 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사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먼 것이 아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극지에서의 변화는 곧 우리 환경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나머지 또 의견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극지 문제는 이 과학자만이 관여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들어온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극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풀뿌리처럼 바탕이 된다면 우리나라 극지 정책과 극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등이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정책기관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은 연구를, NGO에서는 문화운동을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질 때 국민들 가슴속에 더욱 와닿을 겁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얘기들이겠지만 역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틀리지만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군요. 자, 남은 시간에 청중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겠습니다. 좋은 의견, 좋은 조언, 또 여러분들이 해설사 역할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느꼈던 또 우리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창용 선생님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극지 교육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토론을 들어보니까 전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혹시 선생님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은 전국을 돌면서 한번 그런 전달 방법에 대한 강의가 가능하신지, 그리고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떤 전달 방법의 도구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은 영상 세대입니다. 영상 세대는 영상을 갖다가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말로 떠들으면은 한 3분 지나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5분, 10분도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3분 정도로 잘라서 편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앱을 사용이 되고요.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 사용해서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PPT에 올릴 수만 있는 교육만 받은데도 아마 강사로서의 자질이 아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예쁜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쁘게 꾸미는 거, 이게 뭐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들도 그냥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주는 자료들을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우리 극지 해설사에서 또 이제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상들과 자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주신다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편집도 하고 예쁘게 해서 참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 하면은 같이 공유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뛰라면은 밥만 먹이 좀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돈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받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확장하는 게 확장된 다음에 그 위에 뭘 올려야죠. 확장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그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입니다. 예,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게 교육을 돌아다니면서 뭐냐면은 SNS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SNS 홍보하냐. 돈 있으면은 기업에다 맡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하시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실질적인 질문에 실질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적극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해주시죠. 질문을 생각하시는 사이에 저도 한번 그 문제 제기를 해볼까요? 정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극지해양미래포럼에서 진행하는 해설사 프로그램, 극지 해설사 프로그램은 부산권에서 주축이 돼서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또 연구기관도 부산에 많고, 근데 오늘 토론자로 와주신 분들은 부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경남, 또 호남권, 서울권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못 오셨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어떤 데서는 그 집중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계속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또 디센트럴라이즈라고 그러죠.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재 발굴이나 어떤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좀 주축이 되는 주도권이 있는 그 헤드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획일화가 되고 지역적인 특성을 발굴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나누는 여러 가지 권역별 발전, 권역별 지속 가능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대해서 토론자 분들께서 그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의견 받겠습니다. 뭐 해결 답과는 좀 거리는 멀고요. 저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소통의 문제가 약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부산 권역에서 모든 거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걸 갖다가
각 권역별 리더로 아마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이 집중화가 되어서 나중에 일을 하는데 지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집중돼서 일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면 그것을 분산화시켜서 조금 같이 협업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발전 방안 요 부분을 조금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아마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각자의 업그레이드된 그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를 표현하는데 표현 방법이 좀 틀린 거죠. 그리고 해설사가 굉장히 이렇게 급성장한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계기들을 제가 생각해 보건데 굉장히 시나리오를 자주 발표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이견현 선생님이 개진된 것처럼 교육을 자주 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극지 해양에 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것이 아닌 어떤 주변 상황까지도 많은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들의 역량을 길러갈 수 있는 어떤 독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리더 하에서 시나리오를 서로 뭐 발표를 한다든지 독서 모임을 유지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권역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본 영역 그 권역인 부산에 서로 전달해 준다든지 각 지역 간에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역별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권역별 발표 기회 아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 해설사 역할을 하시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갖고 잘 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권역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또 다른 분, 네, 최 스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딱딱 나눠버리는 것보다 이게 지금 그 부산권에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끌고 가는 것은 초창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나눠주면요 각 권역별로 일 못합니다. 일할 수 있는 권역은 맡겨보는 것은 필요한데 하지 못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맡겨버린다면은 그 권역은 또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마다 어떤 그 특성을 보고 이제 중앙하고 같이 이제 이게 연결을 갖다 잘해서 풀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 관심 가져져서 풀어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취업할 수 있냐 진로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 학교 보낸 것은 우리 아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지가 진로하고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우리끼리 모여서 연구도 하고 좋은 이게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연구도 하고 이런 아까 역량 강화 교육, 보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예로 한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에 대한 부분이 항로인데 북극 항로 아닙니까? 북극이 열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인재들을 갖다가 가야 되는데 바다에 대한 관심, 극지에 대한 관심,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아예 모르면 지원을 할 수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연구도 해서 앞으로 북극에는 이런 항로 열릴 때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부분, 남극에는 많은 자원들을 갖다가 앞으로 개발할 것인데 거기에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청중 여러분께 여쭙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꼭 이 질문은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죠. 선생님, 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권역별 발전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년 동안 극지 해양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을 모태로 생각을 하면은 좀 필요한 일이다. 벤치마킹을 하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통일교육의 경우에는 각 광역시도 단위별로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우리는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이니까 사무국에서 총본부가 되고 당연히 교육을 채택하고 공문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예산 집행과 모든 게 다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강의를 수주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물론 강의 교재나 해설사 양성이나 이런 것은 본부에서 다 관할해야 되겠죠. 사무국에서. 그러나 지역에 특색 있는 극지 해양 교육을 하려면 각 권역마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 활성화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일례로 지금까지 부산시에는, 부산광역시 관내는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사무국장님이 열성적으로 활동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극지해양미래포럼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으니까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당연히 협조를 하지만은 극지해양미래포럼에서 충북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본들 그쪽에서 참고는 하겠지만은 자신들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두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 극지해양교육보다 먼저 법제화되고 정착이 된 다른 기관을 보면은 광역시도별로 거점 센터가 있다. 그 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장은 그 지역의 리더로서 어느 정도 행정력이나 전문 강의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그 지역별로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지해양미래포럼의 극지해설 교육 예산이 사무국의 전체 얼마, 전남 광주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먼저 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교육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리 저희 극지해양미래포럼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체계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바람이 곧 저희의 바람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태까지 그 부산권역에서 활동해 오신 그 극지 해설 그 포럼 당사자들도 아마 지금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그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클로징 멘트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오늘 발제자 여러분, 발제자 선생님 그리고 또 토론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극지해양 교육의 특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각 사무국의 역할 그리고 또 각 해설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극지 해설사를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면서 우리가 얻는 기대 효과인 이 극지 해설사의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 포럼의 조직을 확대하고 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정부에 대한 띵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또 청소년에게 극지와 해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그들의 미래
즉 그들의 취업 전선이나 아니면 그들이 꾸려나가는 새로운 신세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찬란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극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1990년대는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나머지 2000년대 들어와서 20년 동안은 발을 반만 담그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극지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극지 소양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극지, 멀리 있지만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먼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극지는 우리 인류의 공동의 유산입니다. 공동의 유산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유산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학 활동을 전제로 해서 과학 활동을 할 수 있고 과학 활동을 전제로 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지와 해양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떤 국제 협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극 대륙에는 남극 대륙 그 자체가 무주 공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나라도 몇 나라 있습니다. 북극해는 대륙이 없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겠지만 이 모든 공해나 주인이 없는 대륙의 경우에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사안이 운영되고 처리됩니다. 가령 남극에서의 자원 개발은 2048년까지 금지되어 있다는 남극 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국제 협력의 정신 아래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거기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갈까? 이러한 것은 우리의 그 미래인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우리 극지해양 미래 포럼의 해설사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자 선생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운영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뜻깊은 극지 주간에 우리 극지 해양 미래 포럼의 사업이 해설사 프로그램 사업이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제자님의 발제 중에서 극지 해설의 최대 수혜자가 극지 관련 연구기관이라는 것에 크게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관계부처는 우리 인류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수환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 극지 해설 교육의 발전 방안의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북극협력주간 행사는 오늘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